와, 요번에 연세대 합격했죠? 네, 아, 맞습니다. 박수. 자, 일단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른기의 농어촌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최초 합격한 최은성입니다. 농어촌 전형 이름이 고른기회인가요? 네, 보통 대학마다 되게 다양한데요. 보통 고른기회 아니면 다른 어떤 배려 전형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고른기회. 네, 고른기회. 네, 좋습니다. 자, 수학은 이제 뭐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잘했나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이제 거의 혼자 하면서 한 중상위권에 머물다가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혼자 공부를 했고. 네, 혼자 네. 거의 독학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한 2등급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프로듀스를 접하고 세브레즈 네. 강의를 수강하면서 2학년 때는 이제 1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와, 박수. 그러니까 뭐 제 개념 강의 마하겔로 씨하고 네, 마흐겔로 씨와 프로듀스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강추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급으로 네, 도약을 했군요. 최은성 학생에게 차길령이란? 부끄럽다. 항상 강의 인트로에 수학의 마술사 차기령 하는데요. 네. 차기령 선생님은 진짜 수학의 마술사 맞습니다. 네, 왜 수학의 마술사인가요? 아, 나도 궁금해서. 네, 보통 마술사들 보면은 되게 생각을 뛰어넘는 되게 다양한 발상을 하잖아요. 네. 그런 발상이 이 수학을 학습하는 데서도 다양한 방법을 또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성적에서도 역시 수학 성적도 마술처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 학생들 수학 성적을 올려놔야 또 이런 얘기를 들어. 아, 정말. 수학 점수 중에서 제일 이제 낮은 점수가 몇 점이에요? 제일 높은 점수랑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매년 다양하게 바뀌었는데요. 네. 네, 시험이 어려웠을 때는 아마 60점 후반 그게 아마 제 최저 점수였고요. 60점 후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내는 선생님들이 있나 보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평약에 나왔을 때 프로듀스와 함께 96점 받았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 최고 점수입니다. 프로듀스. 아, 프로듀스 역시 내신 대비 프로듀스 해보니까 학교에서 적용이 잘 되던가요? 네, 일단 학교 내신 자체가 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2분 안에 한 문제 푸는 꼴인데요. 맞아요. 네. 그거를 단축시켜주는 그 비법이 바로 프로듀스에 있다 생각합니다. 프로듀스는 개념에서 바로 문제 풀이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그것을 저는 한 10회독 이상 프로듀스 했습니다. 10회독? 와, 프로듀스를 10회독 해요? 네, 항상 노트를 펴놓고 타이머를 옆에 두고 타이머 택식으로 전체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갔고 네. 시험 시간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풀고 고득점을 야. 노리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프로듀스 10회독 나왔습니다. 10회독 여러분. 네. 그 이제 특별한 내신 잘 따는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제 방법은 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요. 제 방 한편에 보면은 화이트보드가 한 벽면에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보고 제가 개념을 정리해서 저 네. 혼자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설명을 해요. 혼자서? 네, 혼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배운 걸 또 문제 노트에다가 프로듀스처럼 해서 타임 어택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풀어서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지루한 경우에 이제 제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친구를 가르치거나 하는 식으로 되게 설명하기 방법 이걸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혼자서 이렇게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설명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옛날에 그 제가 영재발굴단 출연했을 때 보통 이제 방에 화이트보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이제 설명하는 건 봤어도 혼자서 설명을 아무도 없는데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합니다만 아쉽게도 저희 부모님은 둘 다 문과셔서 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네, 전혀 흥미가 없으셔서 네. 저 혼자 막 하는 설명하고요. 뭐 저 혼자 뭐 때로는 혼자 보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막 혼자 리액션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또 하루가 가 있고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지금? 제 친구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보다는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게 결과에 좀 많이 연관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은 경우가 아무래도 대학 가기엔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야, 요번에 컴퓨터 과학과죠?
네, 컴퓨터 과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서울대는 컴퓨터 공학과고 네. 연세대는 컴퓨터 과학과고. 네. 공학과랑 과학과랑 똑같은 건가요? 뭐 살짝 다른가? 정확하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과학과 같은 경우는 되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고요. 컴퓨터 과학과는 네. 컴퓨터 공학과는 소프트웨어 플러스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반도체까지 살짝 연결하는 감이 언짢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농어촌 전형으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그 울진에서 왔죠? 네. 저는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여기 세븐에듀까지 오는데 아주 험난하게 왔더라고요. 울진에서. 울진이 뭐 어떻게 왔죠?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해주면. 울진에서 강릉까지는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동했고요. 버스로. 네, 자가용 아버지께서 태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주셨구나. 네. 강릉까지는. 네. 그리고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 KTX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다시 네, 세븐에듀까지 타고. 버스 타고 30분 걸렸습니다. 한 5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고생했습니다. 일단 농어촌 전형으로 어떻게 이게 농어촌 전형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건지 네,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농어촌 전형은 말 그대로 이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즉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고요. 보통 되게 농어촌 거주 6년 혹은 12년 이렇게 단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뽑는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이고요. 그리고 대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구조이고 또 크게 농어촌 수시, 농어촌 정시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농어촌 정시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컴퓨터 과학과 연대 경쟁률이 어떻게 됐죠? 연세대학교 이제 고른 기회 농어촌 전형이 같은 경우에는요. 공학 계열로 뽑기 때문에 이제 7대 1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과학과만 뽑는 전형은 14대 1 정도로 현재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과학과,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데는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잖아요. 하여튼 14대 1을 뚫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 컴퓨터 과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독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인공지능을 더 깊게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연대 컴퓨터 과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높은 성적과 더불어서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높은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농어촌의 경우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등급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죠. 그 등급을 따기가 왜 어려운지. 저는 알지만 네, 보통 도시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작은 학교가 이제 한 10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6반입니다. 총 120명이라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이 1등급이 1명 혹은 2명이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들어보니까 과탐 같은 경우는 뭐 하나가 25명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25명 중에서 1등하면 1등급이 되는 거고 2등하면 2등급이 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등급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야간 자율 학습에 매일 참여해서 최대한 학업 성적 유지하려고 노력했고요. 학교에서 야자 몇 시까지 했나요? 야자는 항상 10시까지 하고 조금 더 하고 싶을 때는 11시까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연대를 합격하니까 어때요? 좋은가요? 처음에는 이제 아니 붙을 줄 알았나요, 자기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진짜? 네, 흔히들 스카이라 하는 굉장히 높은 대학교에서 이게 과연 붙을까 했는데 붙었을 때는 정말 약간 당황, 정적, 이제 이게 되네? 약간 싶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깜짝 놀랐겠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굉장한 축하라고 해야 하나요? 또 마음도 굉장히 기쁘긴 했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하시던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가족 특히 어머님께서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제 연대 가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연세대에 간다면 이제 그 연세대에 있는 학우들과 함께 또 네. 많은 추억 쌓고 싶습니다. 뭐 음. 프로젝트도 같이 해보고 뭐 맛집도 같이 가보고 또 제가 굉장히 여행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행을 친구들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부하느라고 못 가봤던 여행도 가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그 학교 생활을 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신 같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내신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전교에서 몇 등 정도 한 거죠? 대략? 대략 한 4, 5등 정도 했던 것 전교 같습니다. 4, 5등 정도. 네. 이과 기준으로는 한 2, 3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과는 2, 3등. 네. 근데 지금 고등학교가 울진고등학교죠? 네, 울진고등학교. 근데 울진고등학교가 또 나름 그 유명한 학교라고. 옛날에 뭐 영어도 뭐 아까 뭐 모의고사 뭐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되게 잘했다고 옛날에? 네, 저희 고등학교가 그래도 한 음. 5년 전에 한번 전국 영어 모의고사에서 1등을 평균 1등을 해서 EBS에서 취재 왔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네. 학구열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또 인원은 적다 보니까 굉장히 내신 따기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원이 적으니까 참 어렵긴 하겠다. 내신 따위가. 그 학창 시절에 또 학교에서 뭐 서클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했던 그 경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그 동아리를 만들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 동아리를 3개를 만들었고요. 공학? 네, 공학 동아리. 공학 동아리를 네. 3개나 만들어요? 네, 3개나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위주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갑불이라고 저희 기독교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큰 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 좀 있나요? 기독교 동아리에? 아, 네, 멤버 재적 수는 정확히는 33명 함께 하고 있습니다. 33명. 와, 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군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해보니까 좋나요? 이렇게? 네, 동아리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때로 리더십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때로 그 멤버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걸 되게 몸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보죠? 네, 예배도 드리고 또 공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함께 프로그래밍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은 동아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학 갈 때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 자기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다 쓰나요? 그렇게? 아, 네. 올해를 2023 입시를 기준으로 자기소개서가 끝나게 됩니다. 저희 때까지가 자기소개서 마지막이었고요. 네, 당연히 자기소개서에도 동아리 활동 내용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함께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여튼. 자, 학교 다닐 때 우리 최은성 학생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외향적이고 되게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뭔가를 굉장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 과학대회 같은 것도 뭐 팀 꾸려서 나가고 그리고 학생회에서 전교 회장도 하고 그리고 또 하지만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학업 공부도 할 때는 집중해서 되게 열심히 해서 밸런스가 잘 맞아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 슬럼프가 온 적 있나요? 네, 왜냐하면은 내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 등 많은 시험을 치는데 때때로는 이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원치 않는 결과가 있어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고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빛나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꿋꿋이 견뎌온 것 같습니다. 잘 견뎠네요. 네. 그러니까 슬럼프를 신앙으로 견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 일과 보통 어떻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등교가 8시까지 해서 8시에 가서 저녁에 수업이 마치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이제 10시까지, 많을 때는 11시까지 하고 집에 귀가해서 이제 항상 작은 여가 시간을 갖습니다. 저만의. 그리고 항상 저만의 룰이 있는데요. 항상 반드시 12시에는 반드시 취침을 했습니다. 오, 그게 룰이군요. 네. 밤 12시에 자지 않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12시 자서 7시나 7시 반 사이 그쯤에 일어나는데요. 항상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제 머리 상태가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학업 시간에 이제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팀이 된 것 이것도 좀 같습니다. 특이하다. 그동안 이제 다른 학생들은 잠을 많이 줄여가지고 뭐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잠을 7시간이나 7시간 반 정도 매일 자서 이렇게 충분한 이 수면을 취해서 컨디션을 유지했다. 그러려면 이제 하루에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많이 아껴 쓰고 그래야 되겠네요. 버리는 시간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자체가 이제 잠을 좀 덜 자게 되면은 뇌 상태가 100% 효율이 안 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뇌 상태가 100%다 돌아가도록 충분한 집중력을 발휘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쉬는 거 쉬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밸런스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잠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요새 막 뇌가 조금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텐데 면접 보러 갔을 때 뭐 물어보나요?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되게 학업에 관련된 질문은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생기부 기반이나 아니면 논리성을 평가하는 그런 면접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네. 주로 가면은 비문학 지문을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 지문을 주고 서로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그걸 또 논리적으로 면접관들 앞에서 설명하는 그런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억나요 혹시? 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 적응한 사람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나오는 제시문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제시문을 바탕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가장 여태까지 이제 뭐 그 여러 대학을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면접 같은 경우는 연세대 하나 봤습니다. 아, 연세대 하나만 봤나요? 네. 그러면 뭐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갔을 때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나. 제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 가 제시문 마지막 문장이 이 사회의 영향을 누가 피할 수 있으랴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제가 생각해오던 것들과 굉장히 사회 변화의 영향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네, 네. 이 문장이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만들게 될 이런 어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또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뭔가 심오한 되게 제 생각을 한 번 더 울려주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했나요?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독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뉴스 기사도 많이 읽고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과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부모님이랑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 가서도 평소에 쌓았던 상식 같은 거로 예시도 많이 들고 평소에 말하기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떨림 없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서 아마 면접에서 큰 점수를 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부모님이랑 거의 면접 준비를 한 거네 살면서. 네, 거의 한 12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과 어쩌다 보니까 준비한 현상이 네. 되었네요. 그동안 뭐 이렇게 많이 이게 시골로 다녔다고 집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울진 전에는 어디? 울진 전에는 삼척 이제 삼척에서 산골에 이제 살짝 살다가 그 전에는 이제 논산에서 한 5년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논산도 근데 이제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시골만 다녔구나. 네, 네. 그 미국 유학을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미국 유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 때 책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미국 유학을 가야겠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굳건하게 섰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이 말을 이제 부모님께 꺼냈을 때는 이제 가정 뭐 형평상이나 제가 또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아니 뭐 불가능해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떻게 되게 기적적으로 또 장학생도 되고 또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정말 제 길이 딱 세워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장학금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요?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우수 고등학생으로 선정되어서 우수 고등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네. 얼마 받나요? 나 그거 궁금해. 얼마 받는지. 국내에 거주할 때는 2학년 때는 월 50만 원, 네. 3학년 때는 월 70만 원씩 네. 학업 장려비로 보통 영어 준비하는 데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된다면 연 6만 불. 와, 그럼 지금 환율이 거의 뭐 1,300원 정도 되잖아요. 1달러가.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 한 8천만 원 되겠네? 네, 한 7,500,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로는. 그죠? 한 8천만 원 될 것 같은데 매년 8천만 원이 장학금이 나온다고요? 국가에서? 네, 4만 불은 학업 이제 학교 등록비 그리고 네. 2만 불은 생활비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4만 불하고 2만 불 합쳐서 6만 불 이렇게 생활비도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네, 그리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는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네, 사람. 맞습니다. 네. 사람을 위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음. 이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좀 엄청난 버킷리스트 현재 메모장에 적어놨습니다. 네. 하나만 얘기해 주면 버킷리스트 중에
버킷리스트 중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 굉장히 좋아해서 또 가장 가고 싶은 곳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유럽, 특히 영국 한번 가고 싶습니다. 영국. 네, 셜록 홈즈를 너무 인상 깊게 읽어서 런던 가서 꼭 셜록 홈즈 베이커 거리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 말을 들어다오 후배들아. 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은 혹시 내가 어렵다, 힘들다,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 싶어도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하길 바랍니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꿋꿋이 견디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차기랑 선생님의 세븐에듀를 듣는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와.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절대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들으셨죠? 힘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들었죠? 오늘 우리 그 선배의 얘기를 듣고 힘을 내서 지금 막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보여주면 안 된다, 인간은. 그 인간이 우리를 이제 하는 거지. 힘을 잃지 않아야 돼. 여러분 있기는 진짜 리얼 차기랑 쌤을 뵈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븐 에듀를 통해서 그래도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역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